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geben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eben 동사의 분리동사편부터 살펴볼까요? 맨 먼저 나오는 geben 동사는요, abgeben입니다. 기본적으로 up 하게 되면 방향을 나타낼 때는 아래로 이런 뜻도 있지만 뭔가 상태를 나타낼 때는 무언가로부터 분리, 이탈이 된다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분리 전철이었죠. 그래서 abgeben은 기존에 뭔가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나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되는 것, 즉 내가 갖고 있던 것의 일부를 내주거나 전체를 내주거나 혹은 무언가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 건 다 abgeben이라는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그는 자기가 번 돈 중에서 땡전 한 입 살림비에 내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네요. Er gibt von seinem Verdienst keinen Cent an den Haushalt ab. Er gibt von seinem Verdienst keinen Cent an den Haushalt ab. 자, 그 다음 예문은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쿠흔, 케이크의 절반을 나한테 줬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떼준 거죠. Er hat mir die Hälfte des Kuchens abgegeben. Er hat mir die Hälfte des Kuchens abgegeben. 그 다음 내주는 건 또 뭘 내줄 수가 있죠? 우리는 탑자리, 즉 선두 그 자리를 더 이상 내주지 않을 거야. 즉 우리는 그 1등 자리를 그 누구한테도 더 이상 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뭔가 순위 이런 걸 내주는 것도 abgeben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Wir wollen den Platz an der Spitze nicht mehr abgeben. Wir wollen den Platz an der Spitze nicht mehr abgeben. 그 다음 또 뭘 내줄 수가 있죠. 순위를 내주거나 혹은 자기가 맡고 있던 자리, 직위를 내어주는 것도 abgebe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의장직을 내주었다. Er hat den Vorsitz an sie abgegeben. Er hat den Vorsitz an sie abgegeben.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케이크의 일부를 내주거나 혹은 내가 지키고 있던 순위, 자리, 직위를 내주는 것, 이건 자기 전체를 내어주는 게 되겠죠. 이런 게 다 abgeben이라는 동사로 표현이 돼요. 자, 머릿속에 계속 그 abgeben의 이미지를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또 뭘 내줄 수가 있죠?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냈다, 즉 제출했다. 이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준비해온 걸 제출한다. 이런 개념에서도 abgeben 쓸 수 있다고 하네요. Alle Schüler haben die Klassenarbeit abgegeben. Alle Schüler haben die Klassenarbeit abgegeben. 그 다음은요. 우리는 그 Aufsatz 하게 되면 장문, 에세이 이런 말이죠. 우리 그 에세이를 언제 제출해야 되지? Wann müssen wir den Aufsatz abgeben? Wann müssen wir den Aufsatz abgeben? 그래서 geben, 내가 갖고 있다가 일부 전체를 내주는 거, 제출하는 거, abgeben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bgeben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bgeben은 내가 갖고 있다가 야, 이것 좀 맡아줘 하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도 abgeben이라고 표현을 해요. 뭘 맡을 수 있죠? 누군가 편지라든지 소포 같은 거 대신 이렇게 맡아달라고 주는 걸 abgeben이라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우체부가 우리 집에 당신을 위한 그 작은 소포를 맡겨놓았어요. Der Briefträger hat bei mir ein Päckchen für Sie abgegeben. Der Briefträger hat bei mir ein Päckchen für Sie abgegeben. 또 뭘 맡길 수가 있죠? 극장 같은 데 가서 그 옷 맡기는 데를 가르데로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옷 맡기는 데다 나는 내 외투를 맡겼다. 입고 있다 벗어준 거죠. 맡겼습니다. Ich habe den Mantel in der Garderobe abgegeben. Ich habe den Mantel in der Garderobe abgegeben. 자, 그 다음 abgeben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제는 좀 비유적인 의미로서 내어준다는 개념이 포함이 돼요. 자,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가 내어준다는 큰 틀은 똑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의미가 다양하게 변주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갖고 있다 내어주는다. 그래서 방출, 열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열을 내뿜는 것도 abgeben. 혹은 총 같은 거, 신호 같은 것을
빵 쏘거나 발사하는 것도 abgeben. 그 다음 내가 뭔가 할 말을 미리 준비했다가 사람들한테 짠 내는 것, 발표하는 것도 abgeben이라는 동사로 true 표현이 되니까요. 각각의 세부적인 그 의미들도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리해 두세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놓는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죠.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오븐은 충분한 열을 내뿜고 있다. Der Ofen gibt genügend Wärme ab. Der Ofen gibt genügend Wärme ab. 오븐 열이 이제 충분해. 이런 뜻으로 약간 의역해서 생각해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운동 경기 같은 걸 할 때 볼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거, 볼을 내어주는 거죠. 이럴 때도 abgeben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 공을 수비수한테 패스했다. Er hat den Ball an den Verteidiger abgegeben. Er hat den Ball an den Verteidiger abge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군인이 경고사격을 쏘았다. 경고사격을 내주었다. 경고사격을 쏘았다. Der Soldat hat einen Warnschuss abgegeben. Der Soldat hat einen Warnschuss abgegeben. 그 다음 또 뭘 내어줄 수가 있죠? 할 말을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그 장관이 그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놓았다. 슈텔룽나음에 하게 되면 자기가 내 입장이 이렇고 저렇습니다라는 입장 표명이라는 단어입니다. Der Minister hat eine Stellungnahme zu dem Vorfall abgegeben. Der Minister hat eine Stellungnahme zu dem Vorfall abgegeben. 그 다음 또 뭘 내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가서 투표해. 가서 네 표를 내어주어라. 즉, 네 표를 행사해라. 투표하러 가서 네 표를 투표권을 행사해라. Geh wählen, gib deine Stimme ab. 오. Geh wählen, gib deine Stimme ab. Geh wählen, gib deine Stimme ab. 자, 그 다음은요. sich abgeben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내어준대요. 뭐? 자기 자신을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준다. 즉, 시간 같은 걸 할애한다. 이런 말을 할 때 sich abgeben 항상 제기동사의 형태로 쓰인다는 거 눈여겨봐 주세요.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할애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우리 뭐 mögen 동사를 써야 될지 뭐 lust haben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라고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데요. 보다 둘 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보다 쉽게 표현하려면 gern 뭘 하는 걸 좋아해요? nicht gern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Er gibt sich nicht gern mit Kindern ab. Er gibt sich nicht gern mit Kindern ab. 그 다음 예문은요. 너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그런 바보 같은 헛소리에 네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니? 잊어버려. 이런 의미죠. Warum gibst du dich überhaupt mit so einem Quatsch ab? Warum gibst du dich überhaupt mit so einem Quatsch ab? 뭐 Quatsch 이 말은 독일어를 이제 중급 이상 배우신 분들은 벌써 뭐 두세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뭐 헛소리 말도 안 되는 넌센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abgeben 기본의 큰 흐름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준다, 제출한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의미로 변주가 되는 경우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사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angeben이에요. 뭔가 geben을 했는데 안 하게 되면 뭐 도착의 의미도 있고 해당의 의미도 있는데요. 뭔가를 갖고 있다가 어디에 도착해요? 자기 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주다.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고 표명하다. 그래서 angeben하게 되면 무언가를 말해서 알려주다, 결정해서 알려주다, 무언가를 수치를 들다, 어떤 뭐 사실을 대다. 그래서 입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eben 주긴 주되 어디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여러분이 angeben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억지스럽게 유치한 설명을 곁들인 건데요. angeben 항상 입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사람은 입에서 말을 하게 되고 기계 같은 건 뭐 수치나 이런 걸 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 이런 말인데요. angegeben 하게 되면 뭐 geschrieben 이란 동사 적혀 있었다 이 말 쓰기도 좋지만 그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었느냐, 밝혀져 있었느냐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로 쓰실 때는요, angeben이라는 동사를 쓰셔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편지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었나요? War in dem Brief auch eine Telefonnummer angegeben? War in dem Brief auch eine Telefonnummer angegeben? 자, 그 다음은요. 보험에서 그는 자기의 새 주소를 보험할 때 그는 자기의 새 주소를 angeben 말했다 혹은 이때는 자기의 새 주소를 명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Bei der Versicherung gab er seine neue Adresse an. Bei der Versicherung gab er seine neue Adresse an. 그래서 꼭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 같은 것이 angeben 하게 되면 명시한다 이렇게 딱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밝혀서 보여주는 걸 알려주는 걸 angebe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이 말을 해주네요. 증인이 말을 하기를 그 여자가 그 tatort 사건 현장에서 그 여자를 보았다고 그 증인은 말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쭈부정형인데 그 말한 시점보다 그 여자를 그 사건 현장에서 본 시점이 더 과거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 쭈부정사의 과거형이 사용됐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Der Zeuge gab an, sie am Tatort gesehen zu haben. Der Zeuge gab an, sie am Tatort gesehen zu haben. 자, 그 다음은요. 그 드럼 치는 사람은 리듬, 박자를 딱딱딱 알려준다. 리듬, 그 드럼 같은 걸 콩콩콩 치면서 그 박자를 명시한다. Der Schlagzeuger gab den Rhythmus an. Der Schlagzeuger gab den Rhythmus an. 자, 그 다음은요.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것이 알려주는 거예요. 온도계는 온도를 섭씨 단위로 알려줍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Das Thermometer gibt die Temperatur in Grad Celsius an. Das Thermometer gibt die Temperatur in Grad Celsius an. 그래서 geben an 뭔가를 알려주다, 명시하다 이런 뜻으로 첫 번째 의미 배웠고요. 두 번째 의미 이번엔 좀 재미있어요. 뭔가를 말을 하는데 given 뭔가 말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 주냐? an 입에 항상 붙여서 제잘 조잘 이렇게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입으로 이렇게 입에 갖다 대고 그냥 주저리 떠벌리는 걸 angeben이라는 동사 약간 그 umgangssprache 같은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그는 자기 새 차를 떠벌려댔다, 자랑했다 이런 말이죠. Bei seinen Kollegen gab er mit seinem neuen Auto an. Bei seinen Kollegen gab er mit seinem neuen Auto an. 그 다음 예문은요. 그는 파티에서 자기 돈이 있다고 떠벌려댔다, 자랑했다. Er hat auf der Party mit seinem Geld angegeben. Er hat auf der Party mit seinem Geld angegeben. 그 다음 야, 너 좀 그렇게 떠벌리지 좀 말래? 그렇게 입으로 주저리 자랑질 좀 하지 말래? Gib nicht so an. Gib nicht so an. 그래서 angeben 갖고 있는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동사는 aufgeben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aufgeben은 초급, 중급 단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런 뜻으로 쉽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aufgeben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geben 내가 뭔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auf 어디 위, 책상 위라든지 창구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 위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뭔가를 처리를 위탁하거나 어떤 책임을 떠맡기는 것, 이게 aufgeben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내서 책상이나 창구 같은 게 딱 위탁하고 맡기는 걸 aufgeben이라는 동사로 표현한다는 걸 첫 번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포를 창구에 맡겼다. 창구에 위탁했다. Er hat ein Paket am Schalter aufgegeben. Er hat ein Paket am Schalter aufge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잘 생각해. 너 그 우편 붙일 거
그 성탄절이 되기 전에 제때 미리 붙이도록 잘 생각해. 잊지 않게 잘 생각해. Denk dran, deine Post rechtzeitig vor Weihnachten aufzugeben. Denk dran, deine Post rechtzeitig vor Weihnachten aufzugeben. rechtzeitig 하게 되면 정시에 제때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어디에서 뭘 맡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숙제 Hausaufgabe라는 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 같은 걸 내다, 과제를 내다도 aufgeben이라는 동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내줬다. Der Lehrer hat den Kindern zu viele Hausaufgaben aufgegeben. Der Lehrer hat den Kindern zu viele Hausaufgaben aufgegeben. 그 다음 예문은 재미있네요. 그의 행동은 나에게 수수께끼를 내줬다. 즉, 그의 행동은 좀 수수께끼 같아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의미죠. Sein Verhalten gibt mir Rätsel auf. Sein Verhalten gibt mir Rätsel auf.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위탁하다, 맡기다, 책임을 부여하다, 숙제를 내다 다 aufgeben이라는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 aufgeben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바로 그 관두다, 단념하다, 포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건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단계에서 이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뭔가를 아까는 우리가 given 줬어요. 누군가의 책상 앞에 창고 앞에 딱 그 위에 올려놓을 때 aufgeben인데 우리 뭔가를 이렇게 막 공부하는데 어려운 그런 문서나 이런 걸 막 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다가 지겨워 나 못하겠어 때려쳐 하면서 그 종이를 머리 위로 휙 던져버리죠. 그래서 이때 아웃는요 뭔가를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나 못해 관도 이런 아웃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좀 여러분 쉽게 이미지화 시키라고 유치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독일에 가서 뭐 독일 사람한테 이 아웃게벤의 아웃는 손을 머리 위로 들면서 포기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ufgeben 하게 되면 뭔가를 하다가 그만두다, 단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뭘 우리가 단념을 할 수가 있고 그만둘 수가 있죠. 첫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는 담배 피우는 것을 관뒀다, 금연했다는 말이죠. Er hat das Rauchen aufgegeben. Er hat das Rauchen aufgegeben. 그 다음 그 학생은 대학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단념해야만 했다. Der Student musste das Studium aufgeben. Der Student musste das Studium aufgeben. 그 다음 또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고 뭘 포기할 수도 있어요?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녀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 Sie hat alle Hoffnung aufgegeben. Sie hat alle Hoffnung aufgegeben. 그 다음 aufgeben은 뒤에 etwas zu tun, 뭐뭐 하는 것을 관두다. 그래서 주부정사 형태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뒀어. 거기에 대해서 nachdenken, 곰곰이 계속 생각하는 걸 관뒀어. 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관뒀어. Ich habe es aufgegeben, darüber nachzudenken. Ich habe es aufgegeben, darüber nachzudenken. 그 다음 예문은요. 또 뭘 관둘 수가 있죠? 시도하는 거, 노력하는 걸 관뒀어. 어떤 시도 노력? 그 사람을 납득시키려는 보통 이 überzeugen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설득하다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건 그 사람의 고집을 꺾기 위해 설득하는 건 보통 überreden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고요. überzeugen 하게 되면요. 누군가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납득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남자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 그 노력 이제 포기했어. Ich habe den Versuch aufgegeben, ihn zu überzeugen zu wollen. Ich habe den Versuch aufgegeben, ihn zu überzeugen zu wollen. 그 다음은 또 뭘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정원 가꾸는 거 포기했어. 일이 나한테 너무 많더라고. Ich habe den Garten aufgegeben, die Arbeit wurde mir zu viel. Ich habe den Garten aufgegeben, die Arbeit wurde mir zu viel. 자, 그 다음 동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는 ausgeben.
자, 뭔가를 geben, 갖고 있다가 aus, 내어주는 건데요. till, 뭘 내줄 수 있죠? 짠! 하고 지갑 속에서 꺼내어서 내주는 거니까 지출한다, ausgeben. 그래서 지출한다는 뜻으로 till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그는 가진 돈을 다 지출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 Er hat sein ganzes Geld ausgegeben. Er hat sein ganzes Geld ausge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그 여자는 돈 쓰는 걸 좋아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아까 배웠었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할 때 gern 혹은 nicht gern이라는 부사만으로도 붙여주게 되면 뭐 어려운 화법조동사 쓸 필요 없이 간편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돈 쓰는 걸 좋아해. Sie gibt gerne Geld aus. Sie gibt gerne Geld aus. 그 다음 나는 내 순수입의 약 40%를 그 렌트비, 집세로 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rund 하게 되면 대략 우리 뭐 약할 때 뭐 etwa라는 말도 있고 circa라는 말도 있는데요. rund에도 대략 이런 말이죠. 그 다음 netto 보통 이제 netto 하게 되면 우리가 brutto, netto의 개념이 있는데 brutto 하게 되면 세전, netto 하게 되면 세후, Einkommen, 수입 뭐 이 정도 단어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ch gebe rund 40% meines Nettoeinkommens für die Wohnungsmiete aus. Ich gebe rund 40% meines Nettoeinkommens für die Wohnungsmiete aus. 그래서 given out, 돈 같은 걸 꺼내서 쓰는 거, 지출하는 걸 ausgive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뭘 쓸 수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 즉 한 잔 내거나 한턱 내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도 ausgive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나한테 맥주 한 잔 샀다. Sie hat mir ein Bier ausgegeben. Sie hat mir ein Bier ausgegeben.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누가 다음 차례는 돈 낼 거야?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그 die nächste Runde 하게 되면 다음 라운드, 그 다음 회차, 다음 차례는 누가 돈 낼 거야? 즉, 뭐 1차, 2차, 3차 우리 가죠? 그 다음 차는 누가 낼 거야? Wer gibt die nächste Runde aus? Wer gibt die nächste Runde aus?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에 ausgiven은 given 갖고 있던 것을 줘요. aus 꺼내어서 준다. 지갑에서 꺼내어서 주는 거니까 지출하다의 뜻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 3번과 4번은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때 given out는요. 준다. 밖으로 준다. 그래서 무언가를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나누어주는 거예요. 뭔가를 갖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나누어준다. 교부한다라는 말로써 그 ausgiven이란 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은 인포 데스크에서 발행되고 그 교부되고 있습니다. 쿠폰은 인포 데스크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Die Gutscheine werden am Infostand ausgegeben. Die Gutscheine werden am Infostand ausgegeben. 그 다음 4번에 ausgiven은요. 뭔가를 aus 밖으로 뿌려대는 거예요. 즉 발행한다. 우리가 뭘 발행할 수 있어요? 화폐 같은 경우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발행한다의 그 발행한다는 ausgeben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주식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한다. 발행할 것이다. Die Gesellschaft gibt neue Aktien aus. 아, 여기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Aktiengesellschaft가 아니고 그냥 Gesellschaft 회사네요. 그 회사는 새 주식을 발행한다. 발행할 것이다. Die Gesellschaft gibt neue Aktien aus. Die Gesellschaft gibt neue Aktien aus. 그 다음 예문은요. 중앙은행이 새 2유로짜리를 발행할 것입니다. 새 2유로 화폐를 발행할 것입니다. Die Zentralbank wird neue 2-Euro-Stücke ausgeben. Die Zentralbank wird neue 2-Euro-Stücke ausgeben. 자, 그 다음 ausgeben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흔히 쓰는 말이에요. 컴퓨터로 뭔가를 출력할 때 ausgeben. 그럼 반대로 입력할 때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때는 입력하는 건 eingeben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출력 ausgeben, 입력 eingeben. 서로 쌍으로 외워두세요. 컴퓨터가 새 텍스트를 출력한다. Der Computer gibt einen Text aus. Der Computer gibt einen Text aus.
자, 그 다음 sich ausgeben 제기동사로 바뀌게 될 때는요. 기존에는 없던 황당한 뜻이 여기에 추가가 돼요. 사람이 gibt 줘요. 자기 자신을 aus 꺼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예쁘게 치장한 가짜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는 sich ausgeben 다음에 als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요. 자기를 무엇무엇으로 포장해서 꺼내놓다. 즉 자기를 누구누구라고 사칭하다. 이런 말 할 때 sich ausgeben als라는 표현 쓰이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회사 직원이라고 사칭을 했어요. 왜? 그 회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Er gab sich als Mitarbeiter der Firma aus, in das Firmengebäude zu gelangen. Er gab sich als Mitarbeiter der Firma aus, in das Firmengebäude zu gelangen. 그 다음 예문은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사칭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역시 우리가 보통 그 첫 번째 예문은 sich ausgeben als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sich 없이 그냥 누군가를 타동사로 쓰였어요. 누군가를 꺼내어 als 누군가로서 사칭해서 꺼내어 보인다. 즉 다른 사람을 그 사칭할 때도 이 사람 내 누구야 이런 식으로 사칭할 때에도 이렇게 타동사로 쓰여서 쓸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는 그 여자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사칭했습니다. Er hat sie als seine Schwester ausgegeben. Er hat sie als seine Schwester ausgegeben. 자, 그 다음 나오는 분리동사는요. durchgeben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durchgeben 한다는 건 뭔가 주로 이런 그 옛날 뭐 유선 같은 거를 통해서 소식을 알려오다, 소식을 전달하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뒤에 주로 매체라고 하는 게 이런 전화나 전보 같은 것, 혹은 뭐 방송 등을 통해서 geben durch 어떤 소식을 쭉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선을 타고 전달된다 이런 의미에서 durch가 되겠죠. 쭉 전달된다.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 뭐 자주 쓰이는 동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안 쓰인다고는 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geben etwas durch 하게 되면 선을 타고 쭉 알려준다. 저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은 모든 TV 방송국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보도되었다. Die Meldung wurde von allen Fernsehsendern durchgegeben. Die Meldung wurde von allen Fernsehsendern durchgegeben. 자, 그 다음 geben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eingeben. 아까 우리 eingeben 벌써 한번 배웠었죠? 뭔가를 출력하다, ausgeben, 입력하다, eingeben, geben, 줘요. ein, 어디 안으로. 그래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입력한다 할 때 eingeben. 명사형은 뭐겠어요? Ausgabe, 출력, Eingabe, 입력. 당신 그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나요? Haben Sie Ihre Geheimzahl in den Computer eingegeben? Haben Sie Ihre Geheimzahl in den Computer eingegeben? 다음은 그 비서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Die Sekretärin hat alles dem Computer eingegeben. Die Sekretärin hat alles dem Computer eingegeben. 자, 그 다음 뜻은요. 3번부터 볼게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도 eingeben인데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입력하는 것도 eingeben이에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생각을 입력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훅 불어넣는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고취시킨다 할 때도 eingeben이라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나한테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 Er hat mir den Gedanken eingegeben. Er hat mir den Gedanken eingegeben.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온 1번 예문을 보게 되면요. geben, 주는데 ein, 안으로 준다. 즉 어디 안으로? 누군가의 입안에 쏙 넣어준다. 그래서 약 같은 것을 먹이다, 복용시킨다 할 때 eingeben 쓸 수 있어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 먹여야 되니까 부모가. 그러면 반대로 어떤 걸 입안에 쏙 넣는다는 뭐죠? 어떤 걸 복용한다 하게 되면
어떤 동사가 와야 될까요? geben 동사 대신에 이때는 nehmen 써서 einnehmen. 그래서 이제 nehmen 같은 경우는 geben 동사 배운 다음에 제가 바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geben하고 nemen은 분리동사에 있어서 보통 이렇게 geben, nehmen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동사, 그 기본 동사 자체가 약간 서로 상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분리동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쌍으로 서로 쌍을 이루는 경우, 상호,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ingeben, 누군가한테 약을 먹이다, 내가 그 약을 먹는 건 einnehmen. 이건 나중에 제가 그 nehmen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딸한테 그 약을 복용시켰고 복용시킨 다음에 그 딸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Der Vater gab seiner Tochter Arznei ein und legte sie zu Bette. Der Vater gab seiner Tochter Arznei ein und legte sie zu Bette. 그 다음 예문은요. 아이에게 매 시간 그 물약, 똑똑똑 떨어지는 물약을 먹이십시오. Geben Sie dem Kind jede Stunde die Tropfen ein. Geben Sie dem Kind jede Stunde die Tropfen ein. 자, 그 다음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nachgeben 동사예요. 보통 이제 geben 하는데요. 이때 nach 하게 되면 우리가 nach도 다양한 뉘앙스로 쓰이는 분리동사인데요. 뭐뭇을 뭐 뒤로 뭐 나중에 이런 뜻도 있고요. 이때 nach 하게 되면 무엇무엇에 따라 그래서 뭐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할 때는 어떤 전치사 쓰죠? nach dem Gesetz 쓰게 되죠. 법에 따라서. 이럴 때 nach 하게 되면 뭐뭇에 따른데요. 내가 geben 줘버리는 거예요. nach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줘버린다. 이때는 그래서 양보의 nach라고 그 따르는 준수의 nach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칭얼거리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그런 뜻에서의 양보가 바로 nachgeben입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 누군가의 말, 부탁, 요구, 명령 등을 들어주다 nachgeben. 예문을 보도록 하겠어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절대로 남이 해달라고 해준 적이 없어. 그는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어. Er gibt nie nach. Er gibt nie nach. 그 다음 정부가 대중들의 그 압력에 양보했다. 여기에서 보기 이제 druck 하게 되면 압력이 되고요. 정부가 대중들의 압력에 양보했다. 굴복했다. Die Regierung gab dem Druck der Öffentlichkeit nach. Die Regierung gab dem Druck der Öffentlichkeit nach. 그 다음 예문은요. 그 여자의 아주 그런 그 사람들의 급박한 부탁에 그 남자는 양보를 했다. 그 사람들의 또는 뭐 여기서는 그년지 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수형이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급박한 부탁을 그는 들어주었다. Auf ihre dringenden Bitten hin gab er nach. Auf ihre dringenden Bitten hin gab er nach. 참고로 여기 예문에 보게 되면 중간에 뭐 hin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hin은 auf라는 전치사 뒤에 보통 이렇게 불변하사 hin을 해서 보통 이 hin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hin이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그 auf라는 말에 이 문장 전체의 약간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주는 건데요. 이런 걸 보통 이제 독일어에서 particle 이런 불변화사라는 어려운 문법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사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이 동사 강의가 끝나게 되면 한번 이 불변화사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건데요. 불변화사, particular의 개념은 뭐냐?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예요. 공항에 내렸더니 사람들이 많았다. 기자들이 많았다. 이 말을 공항에 떡 하고 내렸더니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그 떡하고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떡하고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때요? 공항에 내렸더니 공항에 떡하고 내렸더니 떡하고라고 함으로 인해서 문장 전체의 뜻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약간의 뉘앙스만 변화가 됐죠. 이런 걸 바로 독일어에서는 이제 불변화사, particular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 기존에 뭐 많이 보셨을 거면 doch라든지 mal이라든지 뭐 erst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 뭐 bi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불변화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hin은 그런 종류의 불변화사라고 auf라는 전치사와 함께 쌍으로 쓰이는 불변화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적인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빨리 부지런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더 똑똑한 사람이 양보해버리면 멍청이가 결국은 지배하게 된다. Aber wenn der Klügere nachgibt, regiert der Dumme. Aber wenn der Klügere nachgibt, regiert der Dumme. 자, 그 다음 nachgeben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사람이 geben nach 그래 줘요 nach 해달라는 대로 따라서 그 부탁 요구를 들어줘서 그대로 해주는 nachgeben이었는데요. 두 번째 geben nach 하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바닥이라든지 얼음 호수 위나 강에 있는 얼음이라든지 뭐 건물이 gebt nach 아이고 하고 nach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즉 힘을 못 이기고 꺼져내리다 무너져 내리다 이때의 nach는요 우리가 그 nach 하게 되면 점점점 더 어떤 상태가 미약해지는 그런 뉘앙스가 또 있는 분리전철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nach는요 점점 nach und nach 점점이란 뜻이죠. 점점 더 이렇게 뭔가가 쇠약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요. geben 자기를 줘버려요. nach 점점점 쇠약해져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힘 같은 걸 못 지탱하고 꺼져내리다 무너져 내리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이 약간 꼬였는데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지붕이 눈의 무게 하중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뭔가 압력 같은 게 가해져서 geben nach 했다는 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구나. Das Dach gab unter der Last des Schnees nach. Das Dach gab unter der Last des Schnees nach. 그 다음 예문은요. 그의 발 아래 있던 바닥이 갑자기 꺼져 내렸다. 그래서 그 바닥 같은 게 푹 꺼져 들어가는 것도 nachgeben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Der Boden unter seinen Füßen gab plötzlich nach. Der Boden unter seinen Füßen gab plötzlich nach. 그래서 뭔가 지탱되던 기반 같은 게 푹 꺼져내리다 무너져 내리다 nachgeben인데요. 실제로 이런 물리적으로 꺼져내리는 것도 되는데요. 어떤 상황, 수치와 관련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은유적으로 nachgeben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무너져 내릴 수 있죠? 우리 지수, 증시 지수라는 게 같은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 환율 같은 게 무너지는 거 이런 것도 다 nachgeben이라고 은유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은행, 그 증권 환율, 증시 환율이 그 은행에 있던 그 증시 환율이 유럽의 부채 위기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꼬라 박았습니다. Die Börsenkurse für Banken gaben infolge der europäischen Schuldenkrise wiederholt nach. Die Börsenkurse für Banken gaben infolge der europäischen Schuldenkrise wiederholt nach. 자,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리다, 꺼져 내리다의 nachgeben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 nachgeben 하게 되면요, 이제 이건 첫 번째 무엇에 해달라는 대로 들어주다 해서 조금 변형이 된 의미가 되는데요. 무언가에 있어서 이렇게 뒤처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건 이제 긍정보다는 대부분 nicht라는 부정의 단어와 함께 쓰여서 nichts nachgeben 하게 되면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이런 문구를 형성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뒤처지는 분야는 안이라는 전치사로 표현이 되고요. nichts nachgeben 하게 되면 안 어떤 점에 있어서는 nichts nachgeben 그 어떤 점에서도 그 무엇에서도 뒤지지 않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이 구 자체로 하나의 구문 자체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wissen, 지식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문장 자체를 외워두시면 다양하게 여러분이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bt ihr an Wissen nichts nach. Gibt ihr an Wissen nichts nach. 그래서 안 어떠한 점에 있어서 할 때는 이 안 뒤에 그 전치사, 안이란 전치사 뒤에 그 대상을 쓰면 되고요. 누구에게 뒤치지 않는다. 사람, 얘만, them, 삼격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nichts nachgeben.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건 문구 전체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은요. umgebe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umgeben 같은 경우는 umgeben, 분리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umgeben, 비분리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분리동사로 쓰이게 되면 geben 하게 되면 어디 그 몸
몸 같은데 뭐 이런 목도리 같은 걸 외투 같은 걸 둘러주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어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요. 비블리 동사로 쓰이는 umgeben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umgeben 같은 경우는요. 어떤 둘레를 이렇게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그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umgeben 다음에 사격 목적어가 나와서요. 그 사격 목적어 주위를 에워싸다, 주위를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그 남자는 그 정원을 둘러쌌어요. 무엇으로? mit etwas가 와야겠죠. 그 남자는 그 정원을 울타리로 둘러쌌습니다. Er umgab den Garten mit einem Zaun. Er umgab den Garten mit einem Zaun. 자, 그 다음 또 뭘 둘러쌀 수가 있을까요? 에워쌀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토지를 벽으로 mit einer Mauer 이런 장벽으로 둘러쌌습니다. Sie haben das Grundstück mit einer Mauer umgeben. Sie haben das Grundstück mit einer Mauer umgeben. 자, 그 다음은요. 사람이 둘러쌀 수도 있고 사물이 사물을 둘러쌀 수도 있어요. 벽이 그 정원을 둘러싸고 있다. Eine Mauer umgibt den Garten. Eine Mauer umgibt den Garten. 이때 이 마우어 하게 되면 좀 긴 이런 장벽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그 말하는 벽 하게 되면 판트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판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집 안에 있는 이런 벽 같은 걸 판트라고 말하고요. 이런 이 길게 집 담장 같이 이렇게 있는 건 보통 우리가 마우어라고 표현을 해요. 뭐 담장보다 훨씬 긴 장벽도 마우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사물이 어떤 사물을 둘러쌀 수 있죠? 짙은한 게 우리나라 말로는 짙은한 게인데 독일어에서는 짙은을 dicht 두껍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짙은한 게가 호수를 둘러쌌습니다. 이 지에 같은 경우 그 바다를 둘러쌌네요. 미안해요. 지에 같은 경우 남성일 때는 바다, 여성일 때는 호수가 됐죠. 여기는 den 남성이 온 걸 보니까 바다이네요. 짙은한 게가 바다를 둘러쌌다. Dichter Nebel umgab den See. Dichter Nebel umgab den See. 그 다음 예문은요. 어둠이 나를 둘러쌌다. Dunkelheit umgab mich. Dunkelheit umgab mich. 그 다음 그 타동사로 쓰일 때의 umgeben이라는 동사가 쓰였고요. 이번에는 sein 더하기 umgeben이에요. 이때 sein 동사 함께 쓰이는 umgeben은 pp형 과거분사형이죠. 3형이 어떻게 되죠? umgeben, umgab, umgeben 비분리전철이기 때문에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뭐 게가 안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제가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umgeben sein 하게 되면 무엇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에워싸여 있다. 그 남자는 적들에게 둘러싸였다. Er war von Feinden umgeben. Er war von Feinden umgeben. 그 다음 sich umgeben 제귀동사로 쓰일 때는요. 자기 자신을 둘러싸요. mit jemandem 누군가로 그 다른 사람 어떤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싼다. 이게 뭔 소리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둘러싼다. 이 말은요. 보통 그 둘러싼다는 보다는 약간 전용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을 자기 가까이에 둔다. 어떤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독일어로 sich umgeben mit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는구나. 그때 이때는 둘러싸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까이 곁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자는 전문가들을 항상 곁에 두고 있어요. Sie umgibt sich mit Fachleuten. Sie umgibt sich mit Fachleuten. 너네는 똑똑한 사람들만 너네 곁에 둬. Umgebt euch mit klugen Leuten. Umgebt euch mit klugen Leuten. 그는 항상이란 말은 없지만 그는 예술가들만 곁에 두었다. 예술가들하고만 교류를 했다. 이런 말이죠. Er umgab sich mit Künstlern. Er umgab sich mit Künstlern. 자, 그래서 umgeben의 다양한 동사, 다양한 의미, 타동사를 쓰였을 때, 그 다음 umgeben sein, pp형으로 sein 동사 함께 쓰였을 때, sich umgeben mit. 그래서 그 제규동사를 쓰였을 때
그 의미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for give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n, 뭔가를 주어요. for, 앞으로 주는데요. 이때 그 앞에 낸다라는 뜻보다는요. 보통 이때는 given for, 누군가의 앞에 이렇게 보라고 딱 내미는 거예요. 뭘 보라고 내밀어요? 무엇을 규정하다, 규정해주다, 무엇을 명시해주다 한다는 뜻으로서 for given, 첫 번째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Ziel, 목표 혹은 목적지를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Hier muss das Ziel vorgegeben werden. Hier muss das Ziel vorgegeben werden. 그래서 given 줘요. for 누군가 눈앞에 자 이거 봐 이대로 해라고 무언가를 규정해주다 명시해주다라는 의미로서의 for given 이거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자주 쓰이는 용례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지휘자가 박자를 명시해준다. Der Dirigent gibt den Takt vor. Der Dirigent gibt den Takt vor. 그 다음 이 for given 같은 경우는요. 타동사로도 쓰이지만 보통 for given, pp형으로 많이 쓰여서요. 명시된 이라는 그 pp형 형용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명시된 버브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즉 우리는 명시된 버브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해. Wir müssen innerhalb des vorgegebenen gesetzlichen Rahmens bleiben. Wir müssen innerhalb des vorgegebenen gesetzlichen Rahmens bleiben. 그래서 innerhalb라는 전치사, 입격지배 전치사죠. innerhalb des Rahmens 하게 되면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 테두리 앞에 vorgegeben, 명시된, gesetzlich, 법적 이런 형용사들이 붙어서 길어진 거예요. 우리는 명시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Wir müssen innerhalb des vorgegebenen gesetzlichen Rahmens bleiben. 자, 그 다음 이 given for, 자 이대로 해라고 명시해 주는 것, 규정해 주는 것 말고 두 번째 뜻은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given, 줘요. for, 어디에 두냐? 자기 입 앞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뭐라고 내뱉어요? 급하니까 나오는 대로 입 앞에 자기 상대방 앞에 막 던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둘러대다, 꾸며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둘러댔어요. 뭐라고? 자기가 백작 부인이라고 꾸며댔어요. Sie gab vor, eine Gräfin zu sein. Sie gab vor, eine Gräfin zu sein. 그 다음 Sie gab vor, krank gewesen zu sein. 그 다음 또 뭐라고? 막 given for 앞에 막 던졌죠. 말을 던졌죠. 자기가 아팠었다고. 여기도 역시 그 말을 막 던질 때는 과거였고 아팠었다고라고는 과거 시제가오니까 주부정사의 과거 시제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아팠다고 둘러댔다. Sie gab vor, krank gewesen zu sein. Sie gab vor, krank gewesen zu sein. 만약 이것이 그 여자는 지금 자기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그 여자는 자기가 아팠다고 둘러댄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그 말하는 당시와 동일한 시점이면 어떻게 되죠? Sie gab vor, krank zu sein. 이때는 gewesen zu sein이 아니라 그냥 krank zu sein으로 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남자는 아주 사업이 바빴다고, 일이 바빴다고 둘러댔다. Er gab dringende Geschäfte vor. Er gab dringende Geschäfte vor. 그 다음 함께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 남자는 자기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함께 가기 싫으니까 함께 가기 싫어서 함께 가지 않아도 되려고 그 남자는 자기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여기에서는 이제 둘러대는 시점과 아파요라고 말하는 시점이 같으니까 krank zu sein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Um nicht mitkommen zu müssen, gab er vor, krank zu sein. Um nicht mitkommen zu müssen, gab er vor, krank zu sein. 자, 그 다음 뭘 또 둘러댔죠? 그들이 given for 막 앞으로 던져대요. 말을 뭐라고 둘러대요. 그들은 자기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둘러댑니다. 위선자네요. Sie geben vor, im Interesse der Allgemeinheit zu handeln. Sie geben vor, im Interesse der Allgemeinheit zu handeln.
그래서 vorgeben, geben vor. 자, 누군가의 눈앞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대로 해. 규정해주다, 명시해주다의 vorgeben. 그 다음 geben etwas vor. 뭔가를 자기 입 밖으로 막 누군가 자기 앞으로 막 이렇게 말을 던져내는 거예요. 뭐라고? 둘러대다, 꾸며대다. 그래서 vorgeben의 큰 두 가지의 중요한 뜻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zurückgebe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eben etwas zurück. zurück하게 되면 뒤로, 원래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돌려주다. 뭘 돌려줄 수 있어요? 무언가를 갖고 있던 걸 반환하거나 반납하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구매했던 걸 반품할 때 모두 다 돌려준다라는 큰 의미에서는 zurückgebe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문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동생한테, 네 남동생한테 그 볼 돌려줘. 그 볼은 남동생 거잖아. Gib deinem Bruder den Ball zurück, der gehört ihm. Gib deinem Bruder den Ball zurück, der gehört ihm. 자, 여기 보게 되면 문법을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런 게 눈에 저도 걸리네요. Der gehört ihm 뭐예요? Der. 이때의 der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der의 형태는 관계대명사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이때 그러면 그 보통 관계문은 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der gehört ihm 후치가 안 됐어요. 이때의 der는 뭐죠? 지시대명사의 der죠. 아, 지시대명사 뭔가 하는 분은 다시 문법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볼 남동생한테 돌려줘. 그 볼은 남동생 거잖니. Gib deinem Bruder den Ball zurück, der gehört ihm. Gib deinem Bruder den Ball zurück, der gehört ihm. 그 다음 그는 나한테 빌려간 책을 돌려주었다. 반납했다. 반환했다. Er hat mir das geliehene Buch zurückgegeben. Er hat mir das geliehene Buch zurückge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구매하신 이미 구매하신 표는 그 테아트카스 그 극장 그 뭐라 극장 창구라 그러죠. 극장 창구에서 반납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Bereits gekaufte Karten können an der Theaterkasse zurückgegeben werden. Bereits gekaufte Karten können an der Theaterkasse zurückgegeben werden. 자, 그 다음 예문은요. 곰팡이가 난 치즈를 저는 반품하고 싶어요. Den verschimmelten Käse würde ich zurückgeben. Den verschimmelten Käse würde ich zurückgeben. 자, 이때는 뭐 möchten 동사 대신에 würde라는 접속법 이식으로 공손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zugeben에 대해서 마지막이죠. zugeben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zugeben은요. geben 주는 건데요. 이 to는요. 누구를 향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향해서라는 뉘앙스 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주가 있었죠. 뭐뭇에 추가적으로 더해서라는 주도 될 수 있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증가의 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주하게 되면 그래라고 뭔가를 시인해주는 그런 주의 그런 그 의미도 있었어요. 주 역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분리전철인데요. 첫 번째 주 given을 볼게요. given to 하게 되면 주는 건데 주 덤으로 주다 라는 뜻이에요. 더해서 주다, 덧붙여 주다. 그래서 예문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판매원이 나한테 그 향수, 샘플병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Der Verkäufer hat mir ein Probefläschchen Parfüm zugegeben. Der Verkäufer hat mir ein Probefläschchen Parfüm zugegeben. 아, 여기 예문은 지금 Verkäuferin, 여자 판매원이 되었는데 지금 예문은 der Verkäufer, 남자 판매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어쨌건 판매원이 나한테 향수 샘플병을 덤으로 주었어요. Der Verkäufer hat mir ein Probefläschchen Parfüm zugegeben. Der Verkäufer hat mir ein Probefläschchen Parfüm zugegeben. 자,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가수는 민요를 한 곡 더 덤으로 줬다. 즉 앙콜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극장 그 음악회 같은 게 가지고 앙콜 하는 걸 zugabe라고 해요. 한 곡 덤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Der Sänger gab noch ein Volkslied zu. Der Sänger gab noch ein Volkslied zu.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 given to 하게 되면요. 지금 설명은 그렇다고 하다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주의 시인, 자인이에요. 그래서 given 하면서 to 하게 되면 누군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말할 때
아, 그래. 그렇다고 하다. 이렇게 그 남이 나한테 너 이렇고 저렇게 했니 그랬을 때 응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 이런 말을 할 때 그렇다고 예라고 말을 하는 걸 zugeben이라고 이게 지금 의미가 너무 독일어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그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하나로만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렇다고 하단데요. 보통 geben zu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geben 내가 geben 주는 거예요. zu 끄덕끄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es의 표현을 한다, okay의 표현을 하는 거여서 항상 give and to 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그 각각의 어떠한 종류의 to give and 예문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피고는 그 범죄를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 범죄를 시인했어요. 자인했어요. Der Angeklagte hat das Verbrechen zugegeben. Der Angeklagte hat das Verbrechen zugegeben. 자, 그 다음 예문은요.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내가 착각했다고, 내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끄덕끄덕 자인했어요. 아, 그래요. 내 실수예요. 라고 시인했어요. Ich gebe zu, dass ich mich geirrt habe. Ich gebe zu, dass ich mich geirrt habe. 자,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ch gebe zu 이때는 인정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은요. 그 여자는 schließlich 결국에 깝지추 끄덕끄덕 했어요. 뭘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즉 결국 그녀는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인정했다. 자인했다. Schließlich gab sie zu, gelogen zu haben. Schließlich gab sie zu, gelogen zu haben. 여기에서도 주부정사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Ich muss zugeben. 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 Mir gefällt es nicht besonders. 그거 별로 내 마음에 특별히 안 든다고 나 인정해야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별로 특별히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야만 하겠어. 미안한데 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거 없다고 말해야만겠어. Ich muss zugeben, mir gefällt es nicht besonders. Ich muss zugeben, mir gefällt es nicht besonders. 그래서 ich muss zugeben 하게 되면 그 뉘앙스상으로는 죄송한데 제가 뭐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첫 번째는 기에벤쭈 이렇게 덤으로 준다 할 주, 두 번째 기에벤쭈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뭔가를 인정하다, 시인하다, 자인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쭈게베는요. 두 번째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조금 확장된 표현인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다인데 이제 제가 주로 부정이나 의문문에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뜻으로 배웠던 인정하다, 시인하다, 자인하다의 뜻으로 이걸 3번에 대입하게 되면 뜻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림으로 대입해보면 이 3번 예문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Er wollte nicht zugeben. 고개를 끄덕끄덕 하려 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건 뭐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허락해주지 않으려 했다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쭈게벤이 허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으로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 허락 안 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쉽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쭈게벤을 고개를 끄덕끄덕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머리에 지금 강압적으로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그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려 했다. Er wollte nicht zugeben, dass sie allein reist. Er wollte nicht zugeben, dass sie allein reist. 그 다음 예문은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네 부모님이 그 일에 그것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리라고 그것을 용인해주리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생각하는 거야? Glaubst du wirklich, deine Eltern werden es zugeben? Glaubst du wirklich, deine Eltern werden es zugeben? 자, 그래서 여기까지 geben 동사의 다양한 분리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하다가 한번 시험 삼아
1시간 동안의 무료 분량으로 쭉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더 유용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길게 이렇게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시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조회수 대비해서 조회수 그 좋아요 표시가 낮다 그러면 제가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걸 더 여러분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보신 그 조회수 대비 좋아요가 그만큼 많으면 1시간으로 길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기에벤 좀 분량은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에벤 동사의 비블리 동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